좋은 아침입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해도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오류와 갈등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명확한 사실관계들에 대해 적실히 기재함으로써 현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상훈 칼럼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이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이게 뭐 집회 현장에서 누군가가 했던 얘기 같아요. 요 야마를 가지고 지금 양주필께서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글을 기술하셨습니다. 대통령 2년 반 동안 경제 어렵게 하고 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역대 대통령들 다 욕먹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양상훈 주필이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자리지만 욕먹는 것 못지않게 일도 많이 해왔다. 나라를 세운 이승만과 일단은 편의상 대통령 호칭은 다 생략하신 것 같아요. 나라를 키운 박정희, 나라를 세운 이승만과 나라를 키운 박정희. 정말 라임 좋은 명확한 문구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화 이유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 중국과의 수교로 나라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우리 공항의 비행 목적지에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뜬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로 북한 집단을 눌렀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외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이자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북방정책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성과 명확하죠. 지금 국가의 기간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도 노 대통령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것이다. 고속철도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YS 때 한 것 같은데. 군사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로 정권을 넘긴 것도 노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도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한 정도가 아니죠. 어떤 역사의 한 획을, 한 구비를 만들었죠. 네. 김영삼, 왜 또 김영삼은 천신만고 끝에 문민정부를 이뤄낸 대통령이다. 하나회라는 군부 파벌을 정광석화처럼 해체했다. 그렇습니다. 하나회 해체. 임기 말에 닥친 외환 위기로 오점을 찍었지만 금융실명제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IT 산업의 진흥을 도왔다. 임기 초 탕평형 조각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렇죠. 한미 FTA 잘했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렸다. 동티모르인가요? 거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조선일보의 스탠스상 우리 편은 박하게 좀 원래 가깝지 않던 분들한테는 좀 최소 예우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예, 뭐 바람직합니다. 이명박은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한 일만 놓고 보면 그의 일하는 능력 하나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하자마자 날벼락처럼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리만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엄청나죠. OECD 중 그런 나라는 3국뿐이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은 6%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만큼 나왔었나요? 이건 놀라운 일이네요.
2011년엔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했고 피치는 한국 신용 등급을 일본 위로 올려놨다. 그야말로 그 길 했네요. 누구처럼 반일선동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그 길 했습니다. 그의 임기 후반기 3년 동안 매년 30만, 40만 명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역대급이죠. 필자는 2대통령 업적 중 최고는 대한민국의 G20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국제적 의사결정의 객체였다. G20에 들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가 되었다. 이 당시에 원자력 회의인가요? 이것도 주관했던 것 같고, 대한민국 주체로 많은 회의가 진행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한국 대통령과 달리 G20 회의장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 그렇습니다. 엄청난 활동을 했죠. 활발한 활동가였다. G20 가입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가 전부 G20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한국의 가입은 미국의 국제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부시와 이 대통령의 각별한 친분이 큰 작용을 했다. 일본의 로비로 미국 지명위가 독도 표기에서 일본어를 앞세우자 이 대통령이 부시에게 전화해 일주일 만에 바로잡았다. 그렇죠. 이 정도 돼야죠. 대통령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렸다. 모두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국제회의다. 그렇습니다. 선진국만 열던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건희 회장과 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또 작고하신 대한항공 조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이죠. 그런데 적폐라고요.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세계 개발 원조 총회를 개최했다. 참. UAE에 원전을 수출해 선진국들을 경악하게 했고, 녹색 기후 기금도 한국으로 유치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도 찌든 한국 지도를 바꾸고 홍수 가뭄을 해결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말이죠. 지금 보 해체라 하지만 영산강 이런데 오히려 지역 주민이나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국가 위협 세력인 통진당 해산, 이석기 통진당 해산.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굽히고 나오도록 만든 목함주례 사건 대응.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북한 애들이 황병선가요? 최룡해 이런 자들 바리바리 내려왔죠. 아유, 비교가 안 되죠. 지금하고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것도 잘했던 모양이죠. F-35 스텔스 투기 도입.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최고로 오른 때가 박 대통령 때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잘했는데, 아유. 한국 대통령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했고 많은 것을 이뤄왔다. 나라를 위해 일하셨죠. 사심 없이. 제 기억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사심 없이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찌끔비리가 일부 있었고 그런 어떤 문제는 늘 반복되어 왔던 것이지만 최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오른 분들은 사심 없이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일해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필께서도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이 모인 결과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저는 뭐, 아주 지난 날은 다 악마고 과하고 적폐고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기억력이 짧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점진 개선되어 온 그런 한국 역사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 대통령 역사와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등장했다. 다음 달 초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생각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적폐 청산한다면 4명 자살하고 1명 사망한 일, 합계 100년이 넘는다는 징역형, 온갖 사람 사냥, 3.1운동 100년 기념사에서 난데없는 빨갱이 타령, 21세기 죽창가, 엉뚱한 인사, 희대의 파렴치 위선자 법무부 장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내로남불, 김정은 대변인, 겁먹은 개, 한미훈련 폐지, 북한 굿모닝 미사일, 북핵 SLBM 완성, 재앙이 된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1%대로 추락하는 경제 성장, 몇십조 원도 우스운 세금 선심, 공공개혁 역주행, 폭력민노총 100만 명 축제, 급증하는 나라빚, 착실하게 쌓아온 각종 기금 고갈, 3, 40대는 줄고 노인 알바만 늘어나는 일자리, 54조 원 일자리 예산 증발. 9일 서울 광화문 시위에서 연사도 아닌 한 시민이 문재인이 2년 동안 한 일이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지금 많은 국민이 이 같은 심정일 것이다. 역대급 칼럼입니다. 오늘 아침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녹화를 한 김에 한 꼭지 더 있어요. 김어준이 재미난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김어준 얘기도 한번 가보죠. 요새 얘들끼리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미투, 문정부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것. 대충 봤는데 내용은 지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탁현민, 성폭행 발언, 김용민의 교통신호 어긴 정도다. 이들이 서로 감싼다는 얘기군요. 어디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친여 인사들이 민낯. 계속되는 성폭력, 여성 비하 발언. 여성단체, 알릴레오 문제의 침묵. 여성단체, 어떤 여성단체? 좌파의 줄선 혹은 줄된 여성단체죠. 그렇습니다. 진영 따져서 비판 결정한다. 지적이 아니라 사실이죠. 유시민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 친여 인사들이 내뱉었던 여성 비하, 성폭력적 발언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현 여권을 지지한다면서 진보적 가치를 운운해 왔지만 정작 성평등 이슈에서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마초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마초적 인식.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참 이쪽 사람들 마초맨들 많